내년에 가장 전국에서 갈림길이 될 4.7 재보궐선거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서울시장 선거판에 여야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경우는 제가 보건데 야권의 경우는 안철수가 출마함으로써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건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여권에서는 저희들이 추미애를 넣어갖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추미애가 박영선의 하프경 정도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 경선하면은 추미애가 이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박영선하고. 그러면은 박영선이 아닌 제3의 인물, 안철수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후보가 등장했고 단일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거기에 대항할 만한 후보가 과연 박영선이란 이 민주당 후보가 최선인지 아니면 제3의 후보가 있을는지 이렇게 모아지는 게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신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야 단일 후보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국민의 진당 내부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서 지금 제대로 된 싸움이 되기도 어려울 거다. 문 정권에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4월달쯤 되면 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을 자체적으로 후보를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끝이 나도 만약에 여권이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 여권의 패배가 곧바로 국민의힘당의 승리로 연결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적 다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보여요. 이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아무래도 야권이 유리한 판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문제, 그리고 또 이 추윤 갈등에 따른 이 민심 위반, 그리고 또 이 보궐선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당 그 당적의 이 시장의 그런 또 성비 때문에 그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는 민주당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설사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권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느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예방주사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군데 다 지더라도? 네, 두 군데 다 지더라도. 지금 당장 정권이 넘어가는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 제 전망에 이 힘을 보태준 하나의 계기는 앞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철수 효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안철수가 이번에 이 판에 뛰어들어오는 것 자체를 나름대로 예측을 했지만 상당히 적절한 타이밍에 자기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저는 일종의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 게임 체인지라는 것 자체가 안철수가 승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야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흥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지금 플랫폼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철수가 이기도 상당히 힘이 있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긴 그러니까 N 후보가 안철수를 이기고 만약에 약간 단일 후보가 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한 선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안철수가 정치적 행보 결정한 것 중에는 내가 볼 때는 제일 전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이 굉장히 이 던지는 메시지나 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만에 하나 안철수가 부산시장이 되고 또 서울시장이 되고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후보가 되고, 또 박형준이가 부산의 후보가 되면은 이 국민의힘에 던져지는 이 여파는 굉장히 클 거다.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제1야당 100석이 넘는 야당이 후보를 낼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철수 보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은 서울시장 후보를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혁신도 하지 않고 이 지금 이 전략적 유연성도 보이지를 못하다가
안철수가 자체 힘으로 자력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으로 서울시장의 후보가 차지하게 되어버리면은 이 그야말로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위상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거기다 박형준이라는 인물도 유심히 보면은 사실 당내의 주류 세력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그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형준과 안철수가 후보까지 간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대단히 그 당내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후 선거를 전후해서 내가 볼 때는 야권의 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래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승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겠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뚜렷한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판에 들었으니까 룰 정하는 데서도 좀 고려해라. 그리고 주자들도 지금 우죽 성격으로 막 넣었는데 자기가 넣으니까 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라.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통합 원샷 경선 아닌가. 당 내외 사람들이 100% 국민 경선으로서 같이 이렇게 원샷 경선을 하는. 그렇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은 이렇게 1대1 경선을 원한다고 그래요. 여당 후보의 어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가 이길 후보, 이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선거 자체로 본다면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됐고, 그 부분들이 아마 서울 시민들로 봤을 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비전 정책 대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후에 있으니까 코로나가 훨씬 더 확산돼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 쟁점은 더 커질 것이고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 서울시는 이슈로 보면은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은 부산에도 지금 보면 박형준 교수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박형준 시장 감 이런 걸 차치하고 어쨌든 박형준한테는 중도 확장성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도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또 이 부분은 또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 대선 승리를 위한 보궐선거 승리이기 때문에 그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좀 현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의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일단 지금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하자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바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모셔온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근데 김종인과 안철수의 지금 이 미묘한 이 개인 감정이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작용하면서 두 사람이 지금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요, 주도권 싸움을 한다 할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쿨하게,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가 좀 오픈 마인드로 해서 안철수하고 좋다. 그럼 안철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차원에서 그러면 안철수가 불리하다는 경선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겠다는 식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삿바싸움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국민적인 기대들이 상당히 오히려 역풍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